네, 이제 개장까지 10분 조금 더 넘게 남았습니다. 저희 이슈엔에서는 계속해서 시장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7조 원 넘게 사들여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코스닥 수익률은 마이너스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한숨 짓는 개인 투자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이정환 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가 오늘 시장 인사이트 제목을 코스닥 활성화 대책 효과는 마이너스라고 의문을 좀 달아봤는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시장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이 이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 참여자가 아닌 이제 교수라는 직함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이 외국인 수급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 상황. 사실 이게 이틀 올라간 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된 거는 그 전에 21일 연속으로 네. 매도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이게 외국인 자본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흔히 말하는 셀 코리아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큰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올해 안을 놓고 보자면 사실 11월까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 포지션이죠. 근데 이제 11월 지나가면서 한 22일 동안 연속적으로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이제 순매도 포지션은 정리가 됐는데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투자 회사들이 12월에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한다 그러죠. 내년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리밸런싱 하는 경향도 있고 사실 이런 외국계 기업들이 IT 산업들을 많이 샀는데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12월 리밸런싱 기간에 맞춰서 팔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투자하는 보고서들 이런 걸 보면은 내년에 한국 시장에 조금 더 투자해라 이런 경향성들이 있는 거를 봐서는 이제 셀 코리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 흔히 말하는 투자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관점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전체적으로 매도와 매수를 합친 순매수 이런 걸 순매수 포지션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빠져나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안정을 하고 내년에 흔히 미중 무역 갈등이나 한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포지션을 다시 정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정부는 최근에 이 주가 하락에 대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뭐 최근 상황을 보면 정부의 발언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 북미 관계에도 있고 미중 무역 협상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일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제 많은 정보들 반영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불확실성, 북핵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이미 뉴스들이 나올 게 나오고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수용해서 어느 정도 뭐 바닥권이다 혹은 안정권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미중 무역 갈등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의존도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그 말은 이제 중국이 미중 무역 갈등이 관세 문제 혹은 수입 문제, 중국의 농산물 수입 문제 등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흔히 말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중국의 수출도 둔화가 되고 이에 수출하는 한국 역시 경제 성장률 둔화가 예측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뉴스를 달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협상이 깨지게 되면은 굉장히 트럼프는 더 강력하게 관세 정책을 피겠다라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죠. 그래서 15일 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세 추가 관세 부과가 나오고 있는데 1차 협정이 잘 안 된다면은 추가 관세가 부과될 거고 이 추가 관세 부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 추후에 어떻게 파급되어 나갈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북핵 문제는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한데 어디로 갈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 이거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하는 상황이고 이외에는 이제 흔히 말 영국의 브렉시트, 영국의 이번에 그 총선이 있는데 총선에서 브렉시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 측면에서는 ECB나 뭐 FOMC에서 금리를 특별히 바꾸지는 않을 거다라고 다 예측하고 이게 연말이기도 하고 금리 정책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불확실성을 작용하는 요소,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은 어떻게 될지 파급력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 이슈라 보다 자세히 아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좀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원래 성격상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85%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한 5%,
해외 투자자들이 한 10%이 정도 구성을 가진 예. 시장이라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자면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2017년에 코스닥이 굉장히 좋았죠. 한 네. 25% 이상 상승을 하고, 근데 작년에는 또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또 안 좋아서 한 15% 이상 하락을 하고, 올해도 안 좋은 상황이라 한 7% 정도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네. 코스닥 부양책을 작년 1월쯤에 내놔서 한 900을 찍었다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보자면 계속 하향세인 상황이라 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 그 말은 코스닥의 중심이 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다. 작년부터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코스닥을 얘기하면은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올해 들어서 지금 뭐 지난 6일까지 코스닥 지수가 한 7% 정도 빠진 상황인데, 다 비슷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나스닥이나 또 일본의 그 신흥기업 지수 증시인 그 자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코스닥 시장 뭐 개인 투자자들 얘기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코스닥 특히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았던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 어떻게 보자면 코스닥 시장에서 재미를 볼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안 사고 매수 포지션이 굉장히 작았고, 그다음에 작년 예. 올해는 작년하고 올해는 매수 포지션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올해도 뭐 7조, 작년에도 3조 1천억 원 정도 굉장히 매수 포지션을 많이 취하고, 이 혜택은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받았다. 이런 경향들이 계속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이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시장, 결국 나스닥, 자스닥, 요새 외국 주식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상황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여타 지수와 마찬가지로 역사상 최고점. 올해 한 해만 봐도 거의 20% 이상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측면에서도 거의 20%, 지수 측면에서도 거의 20% 가까이 오른 상황이고요. 자스닥은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IT 기업들에 대해 특화된 그런 지수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자스닥 역시 시가총액 측면에서 한 뭐 7, 8% 이상의 굉장한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니까 영국의 또 그런 지수들, 영국의 지수, 이런 IT 관련 지수 역시 어느 정도 시가총액 측면에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만 올해 유달리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한국만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도 아마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뭐 코스닥 벤처펀드 같은 뭐 대책도 나누고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좀 결과를 봤을 때 잘 먹히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크게 뭐 한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자면 코스닥의 우량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코스닥의 우량주들, 네이버라든지 네. 셀트리온 같은 주식들이 이제 유가증권 시장을 올라갔죠. 그 말은 그렇죠. 우량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코스닥의 투자처, 가장 중요한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2017년에 왜 코스닥이 강세를 띄었냐면 결국 바이오, 그러니까 신제약 산업들이나 신약 개발들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런 올해 작년에 특히 이런 바이오주들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이러한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되는 산업이 없고, 이에 따라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을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외 환경 차원에서도 사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 문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조그만 주식들에 대해 불확실성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 매력도 굉장히 떨어진 것이 아니냐. 미중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보다 작은 주식들이고 리스크가 조금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주식들을 함부로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불확실성. 그러니까 모든 측면에서 사실은 올해 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딱히 좋을 만한 이슈가 별로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이 좀 부활할 수 있는 해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2017년에 사실 코스닥이 잘 될 때는 그러니까 뭐 펀더멘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는 것인데, 결국은 영업이익하고 매출액, 그다음에 순이익까지 모든 측면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보자면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감소를 했고요. 올해 상반기만 보자면 뭐 영업이익은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순이익이 감소했죠. 그 말은 어떤 것이냐.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가장 큰 차이는 얼마나 채무 비용이 있느냐인데, 어떻게 보면 코스닥 회사들의 재무 구조가 더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빚이 많이 내서 빚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컸다. 근데 결국은 보자면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큰 트렌드를 넘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려 그러면
계속 현금을 만들어줘야 되고 순이익이 계속 나와야 사람들이 이 투자자들이 믿을 만한 투자처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주가의 모멘텀을 받아서 네. 흔히 말하는 전 그쪽에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박스를 뚫고 나간다는 이런 얘기를 예. 많이 하는데요. 결국은 모든 주식, 주가의 근간은 어떻게 보자면 그런 현금 흐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중요하느냐, 결국은 신성장 동력, 나스닥에는 여러 IT 기업들이 주도를 하는 것처럼 한국 코스닥에서도 어떤 그러니까 중심 산업이 되는 중심주에 핵심적으로 이끌 수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바이오 주식들이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 네. 2018년, 2019년 이게 조금 안 좋아진 상황이 그러니까요. 발생해서 그렇게 됐는데 네. 결국은 2019년, 2020년 나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고 이에 따라 상장을 도와주거나 혹은 그런 산업들을 더 발굴하려는 정부의 노력들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인사이트 이정환 교수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